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버라이어티 역사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의 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라디오 반민특위가요 격주로 진행돼요. 그래서 1, 3주에는 진선분과 함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가 나가고요. 2, 4주에는 우리 또 실력 있는 예술가들, 작가님들, 성우님들이 모여서 개념찬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막을 수 없는 수다, 막국수가 나갑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라디오 드라마는 첫 회는 반민특위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저희 1회 때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아살해되었던 안타까운 반민특위의 이야기를 사실 10%의 상상력을 더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3년 라디오 반민특위 신년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저녁 6시 종로구청 앞에 있는 불타는 조개구이집에서 신년회를 개최해요. 많은 분들 와주시고요. 역시나 20대 새로 오시는 분들은 회비가 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올해 정말 라디오 반민특위 다 같이 모여서 신년을 신나게 시작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라디오 드라마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개념찬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영아 살해된 반민특위 제1화 체포. 최승두! 넌? 반민특위 조사관 강우식입니다. 반민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거기서! 일제잔재의 청산과 독립국가 건설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 따라 반민특위 조사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마! 다 죽여버린다! 총발이야! 저항하면 사살한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안 돼!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밖에 안 돼! 최승도, 사죄하고 심판을 받아!
하지 말라니까! 정의와 공정한 판단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심판하여 후손들이 정의로운 세상에 살게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한다.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그 총 버려, 승두야. 동식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가자. 1949년 1월 5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강우식. 피의자 최승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관동군 특무대 마스후라 노우에게 체포.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한 그는 동지들의 명단을 넘겨주고 말았고, 그 후 마스후라 노우의 개인 밀정 노릇을 했음. 이하 최승두의 구체적 반민 행위에 대한 본인 진술서를 첨부함. 최승두 씨, 작성된 조서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럼 이로써 조사 끝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였다. 최승두의 변절로 숱한 동지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당했고 강우식 또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다. 넌 엄한 처벌을 받을 거야. 부당한 재산은 몰수될 거고. 알고 있어.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 편하다. 강우식의 마음은 심란했다. 배신자에 대한 적개심은 누그러졌고 옛 동지에 대한 연민이 일었다. 강우식은 담배에 불을 붙여 건넸다. 뽀얀 담배 연기가 조사실 천장으로 올라갔다. 해방이 되고 몇 번이나 자살할까 생각했었다. 더러운 목숨 내 손으로 끊고 싶었거든. 결국 못했어. 난 그럴 용기조차 없는 위인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내 죄를 묻지 않았어. 최승두의 말은 사실이었다. 해방이 되었지만 친일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정의 보호 아래 승승장구하며 나라를 장악했다. 그런 점에서 반민특위는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 한날은 술을 잔뜩 먹고 경찰서에 갔다. 자수하려고. 날 처벌해달라고. 그런데 마스우라노 그 사람이 있었어. 내 손톱을 하나하나 뽑을 때 그 웃음 그대로. 무서웠어. 도망치듯 나와버렸고 그날 이후 고향에 내려가 숨어버렸다. 잠깐만. 마스후라노 그자가 경찰에 있었어? 간부인 것 같았어. 아니, 그 사람 일본인 아니었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혹시 그자의 조선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 아니, 몰라.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강우식은 사진들을 잔뜩 가져와 펼쳐놓았다. 그들은 모두 친일 혐의가 있는 경찰 현직 간부들이었다. 잘 봐봐. 천천히. 이 사람이야. 영감님, 한 잔 더 드시어요.
이 나만 취해서 되겠느냐? 이년아, 너도 한 잔 먹어라. 옥향이만 입인가요? 저도 한 잔 주시오. 그래 오냐. 대신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그럼 내 한 잔 주마. 비켜!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비키라니까. 밖에 무슨 소란이냐? 문이 열리고 박 사장이 들어왔다. 그는 몹시 불안하고 다급해 보였다. 노상철은 잠깐 인상을 찌푸렸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여긴 어쩐 일이요? 노형, 나하고 얘기 좀 하오. 응? 일단 이리 앉으시오. 기왕에 오신 거 술 한잔 하시오. 이년들 뭐하고 있어? 어서 술 한잔 따라드리지 않고. 네. 지금 내가 한가하게 술이나 퍼먹고 있을 판국이 아니잖소. 노형, 내 어찌하면 좋겠어? 응? 아니, 뭘 어떡하겠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반민자 명부에 내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단 말이오. 박 사장. 방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노상철은 말없이 술을 몇 잔 들이켰다. 너희들 나가 있거라. 예. 기생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박 사장은 노상철 앞에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했다. 특위에서 날 언제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지 않소. 요즘 내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 날 좀 살려주시오. 응? 정 그러면 해외로 도피하시오.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가오. 수일 내로 떠날 수 있게 내 손써드리지. 그건 안 돼요. 내 재산은 어떡하라고? 재산? 반민자들 재산은 몰수한다지 않소. 지금은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여의치 않은 판국이요. 이 난국에 그깟 재산이 문제다. 그깟 재산이라니.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그냥 내주고 몸만 피신하란 말이요. 절대 안 될 말이지. 어이 박 사장, 돈은 둘째고 일단 몸부터 건사해야지. 나한텐 돈이나 목숨이나 매한가지란 말이요. 빌어먹을 놈들, 뼈 빠지게 사업해서 번 돈을 제멋대로 강탈하겠다니. 공산당 패나 하는 짓을. 반민법? 이건 망민법이요, 망민법. 박 사장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노상철은 짜증이 확 치밀었다. 어이,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숨어 계시오. 숨으라니. 아니 내가 무슨 두더지요? 숨어있게. 그럼 돌아다니시든가. 내 보기엔 특위에 체포되기 전에 등짝에 나시 꽂혀 객수할 거요. 뭐요? 박 사장 고리채 놀이에 걸려 목맨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하긴 내가 뒤를 안 봐줬으면 벌써 죽었겠지. 노형, 말이 너무 심하오. 그냥 자수라도 하시든가. 정상 참작하면 재산을 다 뺏겨야 하겠소. 낱말하듯 그런 게 아니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절대 나 혼자 죽지는 않을 거요. 지금 날 협박하는 거요? 노상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박 사장은 섬뜩했다. 하지만 기왕에 터진 일이다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차피 노경감이나 나나 서로 얽히고 설킨 사이 아니오. 그러고 보면 사람 팔자 참 불공평하지. 나야 일본 놈들 밑에서 돈이나 좀 벌었을 뿐인데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정작 독립군들 때려잡았던 노형은 활개를 치고 있으니 내 이거 억울해서. 술상이 엎어졌다. 노상철은 벽에 걸린 일본도를 꺼내들었다. 노형, 살려주시오. 어디서 그딸 헛소리를 짓거려. 내가 때려잡은 놈들은 전부 빨갱이들이란 말이다. 관동군 특무대가 어디 쉬운 일 같나?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었다. 내 손 냄새를 맡아봐라. 어떤가? 피냄새가 나지. 네 손엔 돈 냄새가 나겠지만 내 손엔 빨갱이들의 피냄새가 난다. 미안.
아오. 내가 잘못했어. 쓸데없는 소리 짓거렸다간 이놈 피냄새까지 빌 거다. 알겠나? 알겠어. 알려주시고 제발. 노상철은 술을 병째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박 사장은 얼른 젓가락을 들고 안주를 집어들었다. 드시오. 내가 원체 대범치 못해서 이렇게 안절부절이오. 술맛 떨어지니 이만 가시오. 너 형, 이 화를 푸시고. 어서 가래도. 알겠어. 시골에 내려가서 숨어 계시오. 편지나 전보는 일절 끊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시리에 빠진 박 사장이 물러났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노상철은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흥분하는 바람에 술 기운이 확 돌아 어지러웠다. 노상철도 반민특위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늘로 벌써 3번째 소환장이 날아왔다. 수도경찰청 정보과장이란 직책만 아니었으면 벌써 잡혀갔을 것이다. 시행장, 이게 무슨 꼴인가? 아니지. 소환장만 보낸 걸로 봐서는 아직 별다른 증거를 못 찾은 거야. 하긴 관동군 특무 기록이야 거의 불에 타거나 일본으로 넘어갔으니까 내일은 부장놈에게 연락을 취해봐야겠고. 그나저나 헌병대에선 왜 여태 연락이 없나? 우울해진 노상철은 일본도를 다시 들었다. 옷을 훌훌 벗어던지더니 벽에 걸린 기모노를 걸쳤다. 그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다. 노상철은 칼을 휘두르며 흐느적 춤을 추기 시작했다. 김이 가요와 지온이야 지온이 사자래 이시노 이와 옷도 날인데 어깨는 무슨 마대. 노상철 경감님, 어이, 여기 술이 떨어졌다. 계집들도 다시 들여보내라. 반민특위 조사관 강우식입니다. 당신을 체포하겠... 어서 술 가져오라니까. 만취한 노상철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칼을 휘두르고 있어 위험했다. 긴장한 특경대원들은 총을 꺼내들었다. 내가 해결하지. 수갑 줘봐. 강우식은 노상철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구두 뒤축을 차면서 소리쳤다. 탄노할까? 반장! 노상철은 반사적으로 부동 자세를 취하며 만세를 불렀다. 그 틈에 노상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누군지? 영화 살해된 반민특위. 극작 유성, 연출 강빛분, 출연 안중근, 막시무스, 윤동주, 이배우, 미래, 슈쟁이. 편집 곽PD. 제작 주권방송. 그대여 오늘도 족 같았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수다 진행을 맡은 개념 있는 여자 영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조조조조 빵야 누군지 아시겠죠? 앞으로 길면 5년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다들 벌써 가슴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입니다. 마음속 답답한 이야기, 앞으로 좋은 세상 만들 아이디어, 거침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보통 국민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코너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살던 용산, 소년 탐구 생활의 김홍모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주 오글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네. 예, 무슨 일 하시는지? 네, 저는 만화가예요. 아, 네. 보통의 만화가입니다. 보통의 만화가. 네, 둘 다 처음 하는 거라서 장난 아닌데요. 예. 성실하게 임해주세요. 네, 어제 밤을 마감하느라고 밤새고 와가지고 약간 졸린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만화방 주인장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만화방 주인이에요. 네,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아, 이거부터 시작하는 건가? 네. 프로필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프로필? 직접 하실래요? 아니. 프로필 하세요. 준비해 오셨으면 하셔야죠. 아니, 농담이고. 만화방은 헤이리 예술마을에 이제 그 쌈지농부라는 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거기서 작가 지원 프로젝트 개념으로 작가한테 지원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제 아내도 그 임소희 작가라고 제일동포 리정의 서울체력이 예. 아주 정말 명작 다큐만한데 그 이제 둘이서 작업실을 같이 할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작업실을 하게 됐는데 작업실이 카페였던 공간이에요. 되게 카페. 좀 복층도 있고 너무 크고 좋아서 여기에다 뭘 할까 그냥 작업만 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공간이 그래서 만화방을 차릴까? 만화가가 만화방을 차리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네. 뜬금없이 네. 갑자기 불현듯 뜬금없이 만화방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뭐 기본 개념은 여기는 이제 7, 80년대 만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판본들 옛날에 보던 뭐 보물섬도 있고 뭐 캔디도 있고 아르미안의 내 딸들 뭐 그런 주옥 같은 만화들 주옥 같은 옛날 만화들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 이제 우리 만화연대에서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줘서 옛날 만화들과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래픽 노블, 뭐 대한 만화, 그렇구나. 그런 만화도 있고 어린이 만화방이 안에 따로 있어요. 네. 창작 어린이 만화로
만화방인데 거기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아주 편하게 창작 어린이 만화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만화를 통해서 좀 즐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잡았고. 그러면 뭐 장사는 좀 잘 되시고. 장사는 뭐 어차피 장사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님 말로는 거기 슈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아우, 여름엔 사람 많아요. 근데 네.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름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헤이리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프로방스도 있고 막 뭐 그래. 사람 그러니까 너무 저도 많은데 1월 1일 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겨울에는 정말 그래요. 문 연대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작업실 겸 같이 쓰는 거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알죠, 제가 또 예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뜬금없이 만화방이 사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네.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뭐 전남에서도 오시고, 진짜.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은 아예 휴가를 내서 근처에 펜션을 잡고 며칠 동안 만화책을 계속 가족이 보러 오신 경우도 분위기가 있고. 진짜 좋은가 봐요. 네, 그리고 저는 하면서 이제 되게 좋았던 건 이제 만화에 대해서 아직도 편협한 인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어린이 만화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면 만화 좀 그만 보고 책 좀 보라고. 그쵸. 만화는 책이 아닌가? 그쵸.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만화가 안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만화는 아직도 좀 뭐랄까 좀 해롭거나 우리 아이가 만화를 보고 있으면 왠지 걱정되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만화책 그 역사 만화책 있잖아요. 그걸 막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개념녀가 됐죠.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만화방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만화에 대해서 어른들이 지금의 어른들,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만화가 신기한 게 이제 저희는 초판본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상무 선생의 뭐 달려라 꼴찌다 이거를 보면 그때 기억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진짜. 네, 일단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 때 봤던 만화를 보면서 만화가 나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게 확 오는 거죠. 만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위안을 받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만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예술, 본질에서는 문학 예술이거든요. 이야기를 연속된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만화를 많이 읽히는 건 아주 큰 힘이 돼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뜬금없이 만화방에 헤이리 놀러 간 겸 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만화도 보고 이런 좋은 추억 만들면 진짜 값진 걸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헤이리에 있는 뜬금없이 만화방 많은 관람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3월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데 네. 3월부터는 이제 하민석 작가라고 다른 분이 어린이 만화를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한테 이제 이월을 했어요. 네네. 그 작가가 계속 그 공간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하민석 작가님도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페북을 이렇게 뒤적뒤적 보니까 프랑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셨던데 제가 프랑스어가 인터뷰가 나와 있어가지고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뭐 주떼무 마드모아제 레 미제라블 뭐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유학파? 저는 뭐 학교 다니다 잘려서 저도 잘렸습니다. 고졸? 예? 저도 고졸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튼 제 만화 중에 그 소년탐구 생활하고 항쟁군이라고 두 타이틀이 두 타이틀이 그 프랑스어판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런 이제 프랑스어권 나라에 나가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사실 많이 좀 인터뷰도 나오고 뭐 프랑스 엘르판에도 기사가 나오고 엘르요? 우리 잡지로 보는 그 엘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유명하시네요. 유명하진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용산 참사 4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살던 용산, 이렇게 두 책이나 용산 관련 그 만화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뭔지. 네. 저는 용산 참사가 일어난 날, 다들 누구나 다 분노를 하고 놀랐고 그랬을 텐데, 아침에 그 칼라 TV 그 방송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고 화가 나고 현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현장 갔더니 난리죠. 막 기자들 하며 전경들 막. 그리고 이제 현장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이제 같이 그 시위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만화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딱히 처음엔 안 떠오르더라고요. 한 몇 개월,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제 안에서 뭔가 그 분노가 뭔가 이렇게 좀 사그러들더라고요. 약간 잊혀지더라고요,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그 엄청난 참사가 내가 이렇게 잊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되게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하다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 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사건 중심으로 많이 기사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사람들, 그 철거민 분들이 왜 막내에 올라가셨을까?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정말 테러리스트인가? 정말 떼쟁인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획안을 막 써서 작가 캐스팅 막 해서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서 보리 출판사 대표를 만나서 윤구봉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이제 그 보리 출판사 윤구봉 선생님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아서 출판사 사장님이 또 개념 사장님이시구나.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쵸.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보리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개념 있는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흔쾌히 그렇게 해서 여러 작가들이랑 작업하게 됐죠. 그러면 저도 읽어봤는데, 막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막 분노스럽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되게 복합적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용산 관련 창작하시면서 가장 가슴 아팠거나 열받았던 부분이랄까? 되게 다 열받으셨겠죠? 기억나는 인상적인 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취재를 가면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취재하기 약간 좀 두려웠어요. 동료 만화들도 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제 엄청난 방송과 신문사에서 많이 취재를 했으니까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가서 그 기억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때는 어땠으며. 그러니까 그게 좀 겁나더라고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놀란 건 너무 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를 다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혹에 대한 부분, 죽음에 대한 의혹. 막 적당히 이렇게 걸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용현 씨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잡혔는데 바깥에서 근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냐. 또 어떤 분은 호주머니 라이터나 이런 게 다 안 터지고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라이터가 안 터지고 지문도 분명히 다 남아 있었는데 강제 부검하고 유족들 동의 없이, 그리고 멍자국을 떼냈대요. 맞은 멍자국. 그런 억울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방송에서나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얘기 좀 해달라고. 너무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그래서
내가 살 때 용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웃으셨어요. 막 하하하 웃으면서 막, 왜 되게 막 슬퍼하고, 물론 이제 혼자 계실 때는 그렇게 슬퍼하시겠지만, 함께 했을 때는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 아, 되게 많이 웃으신다고 했더니, 웃어야 싸울 수 있다고. 맞아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아릿한 거지. 너무 아팠어요. 웃어야 싸울 수 있다고. 웃어야 싸우고 우린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래서 같이 막, 웃고 막, 왜 울어? 야, 왜 울어? 아, 죄송해요. 네. 아, 제가, 네, 감성이 예민한 여자라. 참, 기억에 남죠. 아, 네. 그 만화책이 나오고 나서 용산 피해자 유가족 분들의 반응? 이런 건 어땠는지. 그 책 나오고 이제 2주기 때 헌정하고 그 유가족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죠. 완전 있는 그대로 다 우리는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 이야기를 이야기해준 매체는 없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되게 보람됐죠. 보람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니 좀 더 이쁘게 그려주지. 막, 나 이렇게 내 얼굴이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엄마가 제일 이쁘게 그려졌네. 막. 몸매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쁘게 잘 못 그려가지고요. 아, 정말. 그래요. 이쁘게 그려주세요, 다음에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작업했던 만화가들, 뭐, 간단한 반응이나, 독자들 반응? 이런 것들. 일단은 뭐, 독자들 반응은, 또 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서점에 가서, 용산을 그냥 웃음길에 봤대. 이게, 보통 만화 랩핑이 돼 있는데, 샘플로 뜯어져 있었나봐. 그냥 웃음길에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혼자서 펑펑 울었대요. 다 봤어. 예. 리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네. 아니, 그냥 웃음길에 봤다가 블로그 리뷰에 보니까 펑펑 울었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사회부 기자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진짜 용산 참사를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참혹한 사건 중심으로 알았었던 거지. 근데 실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몰랐. 이 아저씨가, 김용현 씨가, 이상님 할아버지가 왜 막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제 그 만화에는 나오니까, 이분을 내가 아는 사람 같아졌다는 거야. 이상님 할아버지가 왠지 내가 아는 할아버지 같고. 동네 아저씨가 당한 일 같아. 예.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진짜 용산 참사를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용산 참사 4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라반트 애청자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용산 관련해서? 부탁이요? 네. 이상님 할아버지 며느리? 정영신 씨라고 있거든요. 정영신. 예. 이상님 할아버지 아들이 이제 아직도 구속돼 있어요. 아, 네. 예. 그때 같이 이제 있다가. 근데 이제 정현신 씨가 아직도 되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주기잖아요. 사주기가 이제 며칠 있으면 사주기인데 아직도 여전히 진상 규명은 되지 않고 유족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 통합을 대통령자 붙이는 게 아무튼 뭐 통합의 길로 가야 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용산 참사를 해결해야 된다. 아직도 맞습니다. 여전히 진상 규명은 되지 않고 그 철거민은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요. 저희가 용산 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 대회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정권 이양의 시기에 이렇게 당했던 국가 폭력과 자본 폭력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함께 살자. 이런 외침을 꼭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월 19일
네. 토요일에 있고 토요일 3시 서울역에서 네, 3시 서울역 네, 광장에서 추모 대회가 있고 네. 4시 30분에 비상 시국 대회로 함께 이제 참여하는 것 같고요. 추모위원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네, 추모위원 많이 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추모위원 이런 거. 추모위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포털에서 그게 검색하면 나와요. 나와서 네네. 거기 이제 가입을 하고 만 원 이상. 예. 단체는 1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 예. 그냥 개인은 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위원 용산 참사 4주기 추모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검색하셔가지고 추모위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용산 참사를 기억하고 이후에 정말 이런 참사가 다시 없도록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산 참사의 이제 생존자 철거민 그 김재호 씨가 그 감옥에서 딸한테 이제 만화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아빠가 용산 참사로 감옥에 가고 우울증에 상당히 이제 시달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이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딸에게 힘을 주려고 만화를 처음 그려봤대요. 감옥 안에서 처음 그려서 1345일의 수감 생활 동안 만화를 계속 그린 거야. 그려서 딸한테 이제 만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꽃피는 용산이라고 출간이 됐어요. 이거 용산. 오늘 따뜻하게 이제 따뜻한 책을 가져왔는데 따뜻합니다 지금. 네, 이 책을 보시면 많이들 찾아주시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1345일간의 수감 생활, 400여 통의 그림 편지, 감옥 안의 아빠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딸을 이어준 만화, 꽃피는 용산, 딸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서 김재호 지음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검색해서 한 권씩 또 사주시고 보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정말 이렇게 생각을 많은 힘이 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좌가 바로 있네요. 그래서 계좌에다가 그냥 입금하시고 추모위원? 이름 얘기해 주시면은 바로 되는 거죠. 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05202-04-150491 이원호 용산 추모 이렇게 돼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추모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그래요. 사실 용산 참사 얘기를 하면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맞아.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사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난 그게 정말 두려운 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철거들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 참사 이후에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랑 책을 만든 것도 그 이유인데.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얘기 이제 용산 분이 다른데 막 철거되고 이런 거 보면은 나랑은 다른 얘기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왜 내가 그때 눈을 돌리고 함께 싸워주지 못했을까?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까? 나에게 이렇게 닥칠 일인데. 그래서 이 관심을 또 가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럼요. 저는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참사는 정말 우리가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이 박근혜 이 유신 세력이 집권한 이 시대에 그런 가슴 아픈 참사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이후 작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전 3월에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요. 제주도에 여자와 그게 많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사실 내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상당히 아픈 역사가 많은 곳이잖아요. 뭐 사사망쟁도 그렇고, 지금 강정마을도 그렇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책으로 이제,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작업을 하겠지만
사실 내가 살던 용산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책이 나오고 나서 여러 군데서 이제 쌍용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요구들이 들어와요. 그러게.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작가들 모아서 이렇게 이거 그래서 잡지를 만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빨간 잡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팟캐스트는 팟캐스트 역할이 있고 방송에 방송 역할이 있는데 그럼요. 책이 저는 좋은 게 그 기억을 딱 저장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용산이 집에 있다. 그러면 제목만 봐도 표지만 봐도 그 감정이 떠오르는 거야. 기억을 저장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방송에서도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을 팟캐스트에서 하듯이 어떤 되게 아픈 사연들, 억울한 사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농민분들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이제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그런 좀 빨간 책 잡지를 한번 이제 기획을 해서 어느 출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출판사가 있으면 출판사 사장님 분들 진짜 또 뭐 힘 좀 써주세요. 저는 책을 팔리게 만들거든요. 네, 저는 팔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능력 있는 생각해요. 작가입니다. 뭐야. 기획자, 능력 있는 기획자 김홍모 작가님. 이 시대에 좀 약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만화가들이 이렇게 딱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잡지를 만들려고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끝으로 제일 하고 싶은 막을 수 없는 이야기. 시간이 없다고 막 자르잖아. 네. 아니에요. 여기 옆에 분희 씨 계시는데 막 자르고 있어요 지금. 뭐 막을 수 없긴 막 막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제가 그 반면특위 들으면서 분희 씨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참 무서운 언니다. 오면서 이제 약간 쫄았어요. 외모도 되게 막 날카롭게 생기고 와서 봤더니 외모도 등치가 되게 되게 부드럽게 생기고 미인이시네. 그래서 각이 없죠.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서 약간 놀랐는데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예쁘다. 뭐 미인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는 사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만화랑 뭐 연관돼서 이런 이제 뭐랄까 약자의 목소리,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만화들이 있어요. 만화가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웹툰을 많이 보잖아요. 뭐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 이제 웹 말고도 이제 웹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르뽀 만화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가 강한 만화는 연재할 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잡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단행본도 추가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보리출판사에 나온 삼성 백혈병 그 이야기, 뭐 사람 냄새나 사람 냄새. 그런 이제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작가들과 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래야 그래봤자 만화가한테 뭐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이 정도 아니. 이건 이제 어차피 책이 나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책이 팔린다라고 하면 다른 출판사에서 또 내고 내니까, 계속 그러면은 이런 목소리를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안 받아주면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국 만화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측면도 있고 이 사회적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더 많이 알려지는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만화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진지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뭐 사실 대선 끝나고 이제 뭐 저 역시 멘붕이었죠. 멘붕이 너무 그 투표 개표 방송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상당히 이제 화도 나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겠다.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네. 지금 시대가 또 유신 시대잖아요. 거의 그쵸. 뭐 유신 세력들이 이제 국민 국민 행복 시대죠. 아 그런가? 네, 아 그럼요. 국민 행복 시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느낌이지? 근데 아무튼 유신 세력이 많이 이제 그 정권에 들어가 있을 그쵸. 테니까 지금 이미 뭐 국가보안법으로 벌써 막 잡아가고 막 유신 시대 2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막 벌써 이제 그쵸. 잡아가고 분명히 조직 사건이 얼마나 날지 많이 나는 준비될지. 이것도 되게 막 걱정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탄압도 있을 테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의 태세는 어떤가 과연 우리의 태세 거기에 맞선 우리의 태세 5년을 참고 견디면 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우 그럼요. 참고 견디다가는 네.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는 게 보여도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움에 이기려면 저는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대. 네. 연대해야 됩니다, 진짜. 견해의 차이는 100이면 100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진보 진영, 진보 세력이 뭐 진보정의당, 네.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뭐 크게 보면 이제 개혁 세력, 진보 지향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간에 또 감정의 골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존재할 텐데 연대해야 돼요, 진짜. 힘을 합쳐야 돼. 연대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같이 싸우고,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이 막 국가보안법 무슨 해서 조직 사건으로 막 준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같이 싸워야 돼. 진보신당이 당하고 있다. 같이 싸워주고, 진보정의당이 당하고 있다. 같이 싸워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약자들, 민중들을 위해서. 그래서 철거민이 어디서 철거당하고 있다. 네. 그럼 다 같이 가서 같이 싸우고. 제주 강정마을은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말 몇 명이 그냥 계속 뜯겨나가고 안고 뜯겨나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다 같이 가서 함께 힘을 합치고 연대하고. 정말 연대가 너무나 절실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잊고 품 넓게 같이 손 잡고 같이 통합의 싸우고. 정신으로. 아니 그 통합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정말 이 땅에 그 좋은 세상, 참된 세상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감정은 배제하고 통 크게 견해의 차이는 그냥 견해 차이로 인정을 하고 함께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기는 싸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 뭐 만화가 분이 아니라 그런가? 다른 일 하시는 분 저는 같아요. 평범한 만화가입니다. 정치인 같아, 정치인. 아니, 평범한 만화가예요. 네. 김홍모 작가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요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고 이기려면 웃으면서 이기는 싸움을 어깨 걸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 가자.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진짜 막을 수 없네요. 막을 수 없는. 2시간 더 할까요? 옆에서 분희 씨가 머리 잡고 있어요 지금. 화나게 하지 마세요. 성질 나옵니다. 죄송하고요. 의외로 너무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저는. 그럼요. 의외로 부드러워 보이죠?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김홍모 작가님, 제주도 내려가신다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식구분들 있으시면은 잘 좀 챙겨주세요. 외지 사람이라고 타박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강정분들과 이런 연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첫 번째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일명 막국수 방송 첫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진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나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트위터 ANGELGGUM
분님 트위터죠. 그래서 엔젤 꿈이라고 하는 여기 트위터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 치셔가지고 여기 이제 가입하셔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은 방송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이것으로써 영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